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7%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6만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272만 주가량 나왔고, 지금 장막판까지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3시 16분인데 네이버 지금 아랫꼬리에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갔었을 때는 위로 치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에 의해 가지고 시장의 눌림 현상에 의해서 네이버가 기업 가치 부분이나 실적 부분이나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승폭을 다 반납 처리를 해버린 상태인데, 지금 이게 타점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잡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수급 상태로 봐도 지금 말아 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분봉상으로 봐도 명확하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시까지 눌렀다가 2시에서부터 조금 올리고 있고 3시에서 또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랫거리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얇은 봉 전환 처리까지 시킨 겁니다. 지금 이럴 땐 타점 부분을 잡아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렸었잖아요. 원래 네이버도 같이 치고 올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지수 자체에 누른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막 3%까지 내리쳤다가 그래도 보니까 2.39%까지 코스닥을 올린 거 보면은 이 비차익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쪽에서.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월요일 날에 빠르게 치고 올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도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이 다 들어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턴어라운드 시키면서 매수세로 전환 트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심 물량에 대한 거는 매도세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OBV 수치가 버텨주고 있고 신용장고 부분도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그대로 이평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 거의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가를 빼지 않으려고 하는 모멘텀에 대한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타점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영상 시작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네이버의 이런 대응 부분이랑 또 수급적인 측면과 기업 진행 상태까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이평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추세선적으로 봤었을 때 하단 구간을 꾸준하게 이으면서 오히려 좀 남네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뭐 이 하단 구간 쭉 이으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상단 포지션도 쭉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단 올려치면은 단기 차익 매도 나와서 밑에서 매집선 형성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올려쳤다가 하방으로 내리쳐서 아랫거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고 있고, 또 올려치니까 단기 차익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한 게 가이던스보다도 잘 나왔지 않습니까? 3조 원의 매출액이 넘었고 영업이익 부분도 5,700억이나 찍었었는데 밸류 상태로 봤었을 때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하고의 AI 부분에 대한 협업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GPU 부분에 대한 게 향후 1조 원 부분 이상 투자도 한다라고 했고, 미니노이드 모습 공개해가지고는 로봇 섹터 부분으로도 편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를 안 올리는 거, 만약에 누르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의결 처리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법안 발표를 이제 올해 안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권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행 권한을 줄 건지 아니면은 민간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한 발행 권한을 줄 건지, 이게 이제 지금 조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제외하더라도 너무나도 기업 가치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 상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잡으신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저 두 가지의 딜레마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 포지션 잡아가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상단 포지션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가져가면서 이 매집선 형성 구간은 정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차익 매도 나오는 구간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타점 구간이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추세선을 갖다가 똑같이 그으면은요, 자, 여기를 올라갈 때는 이게 저항대 매물 구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터치가 나오면은 여기서 윗꼬리 부분이 나오면서 차익 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하방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받쳐주죠. 여기도 올려쳤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쵸, 내려가려고 하니까 딱 낙폭 현상이 일어나니까 바로 반납 처리하면서 올라갑니다. 또다시 이렇게 내려쳤었을 때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가 저항대 매물관이 되고요. 또 떨어질 때는
하방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방지지선이 동일선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아니 그 분봉상으로 보면은 똑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아래꼬리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OBB 수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OBB 수치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가격대 밑으로 우리는 빼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8만 4천 원에서부터 30만 원 사이에 있는 구간 자체에서 여기로 매수 타점이 들어오면서 동일선상의 하방권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용장구 부분이 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얇은 봉 형태로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신용장구가 하방권에서 올라와가지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이 일어났을 때 장대양봉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신용장구가 계속 버틸려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용반대 매매가 안 나와야 되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눌러요. 그쵸? 자, 그러면 기관들은 어차피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수 들어올 때 매수 들어오고, 매도 나갈 때 매도 나가고. 그쵸?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때릴 건지 아니면 매수세로 전환 처리가 될 건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최근에 한 달 정도의 수급 처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매수세를 잡았다가, 매도세를 잡았다가 매수세로 들어오고요. 또 매도세를 잡았다가 여기 보시면 매수세를 잡아요. 그러다가 매도세 잡고 또다시 매수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핵심 물량 처리에 대한 거는 전혀 매도를 때리지 않고 단기적인 대한 모멘텀만 매수 매도를 때리면서 상하단을 먹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지금 보면은 여기 코스피 쪽에서도 마이너스 때렸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마이너스 때렸어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4,000포인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하방으로 3,900포인트, 상방으로 4,000포인트를 잡아놓고 나서 가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는 눌렀는데 오늘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10시 때부터 갖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풋옵션, 아니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딱 10시에서부터 조금 내린가 싶더니 다시 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는 최하방권까지 내려버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코스피 쪽에서의 비차익 매수도 쑥 들어오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비차익 매수 쑥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잡는 거예요? 하방으로 잡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수 자체를 하방으로 떨어뜨리면서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리는 데를 선물 포지션을 잡아놓고 현물에서는 우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롱 포지션에 대한 계약건이 지금 19,000 계약건이 넘어가요. 숏 포지션에 대한 계약건이 2,600 계약건이에요. 지금 지수 자체를 올리려고 하는 건 이걸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 섹터를 다 올려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청산 처리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환 매장세를 돌리는 건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리는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계약건이 줄어드는지 제가 좀 이따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오늘 그러면 다른 섹터로 안 들어간 거냐?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섹터로 해가지고 뭐 올릭스나 블루엠틱의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수급 처리가 들어갔고요. 장 초반에는 오늘 보면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법인세 조정안 등 부분에 대한 게 11월 13일자부터 28일날짜까지 진행되면서 지주사하고 은행사하고 그리고 그 증권사 보험 이런 회사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순환매장사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네이버가 이렇게 내려쳤죠. 자 로봇 섹터 한번 볼게요.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도 관련이 있으니까 오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9% 내렸단 말이에요. 투자대비 매매동에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 클로봇 같은 기업도 2.12% 오늘 뺐죠.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숏 포지션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정리 처리를 하면서 비중 조절했다가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 오늘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나 모레까지 주말이기 때문에 단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수급 처리를 상방으로 잡아놓고 담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의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는 떨어뜨리고 반도체 섹터를 떨어뜨리면 다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는 굉장히 어렵지만 월요일날부터 위로 올려치려고 하는 포지션을 잡아놓고 오늘 종가 방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잡아야죠. 이건 누가 뭐래도 잡아야죠. 이거는요. 지금 수급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 기관들 따라잡기 투자로 들어와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신용장고 반대 매매가 안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신용장고가 눌릴 일이 없어. 근데 이미 올라온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죠.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여기에서 장대 한복 형태로 올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인 30만원 선까지 충분하게 터치 처리가 나올 거고, 어쨌든 38만원에서부터 30만원 사이에 있는 물량 자체가 이 구간으로 매수 타점이 많이 들어오면서 OBBC가 꽤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좀 던지긴 했는데 이 손절가를 저는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거든요. 이렇게 투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 기업 밸류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걸 왜 던져요? 바보도 아니고. 자, 어쨌든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투매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하방권으로 매수세를 많이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텨가지고 본전만 되면 팔자라는 수급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매수세 가져가지고 30만원 선 도착을 했었을 때 원래는 제가 20, 30% 정도의 비중을 조절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네이버가 요번에 영업이익이 5,706억이 나왔습니다. 그쵸? 지금 보면은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 부분이 한 200억 정도에 300억 정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네이버가 2024년도 3분기 때 5,253억이 나왔고, 2024년도 4분기 때가 5,420억이 나왔고, 2025년도 1분기 때가 5,053억이 나왔어요. 조금 이때 꺾였는데, 바로 2025년도 2분기 때가 5,216억이 나왔고, 2025년도 3분기 때가 5,39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96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최소로 나왔을 때가 5,05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5,6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해요. 4분기 때가. 자, 그러면 5,396억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분기 때까지 때린다라고 했었을 때 25, 4, 32, 21조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21조. 그쵸. 22조 원까지 나오네요. 22조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PER을 갖다가 현재 받고 있는 게 한 21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20배까지 때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44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와요. 근데 이 44조 원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네이버가 오늘 날짜로 해서 40조 원이에요. PER 20.78배. 그러면 펄을 떨어뜨리거나 시가총액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 회사가, 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이버라는 회사가 검색 포털 사이트로 인해서,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있고 뭐 자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인해서 밸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봤었을 때는 19배, 시가총액이 40조 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 부분이 나왔을 때 44조 원에 PER을 20배까지 때리는 수준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 자,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 그쵸? 그리고 이렇게가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이죠. 거기다가 이제 두나무 합병 부분에 대한 거래소를 갖고 와가지고 합쳐지면 이제 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부분까지 찍히려고 하는 회사인데, 미래의 멀티플을 전혀 안 땡겨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펄을 여러분들 한 35배 정도 받아요. 구글 같은 경우엔 펄가 한 6, 70배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털 사이트 갖고 있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1등 회사를 갖고 있고 광고 단가 부분도 굉장히 높게 갖고 가잖아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체류 시간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영업이익 부분 2천억 넘어가니까는 막 주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올라가고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만 보면서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지금은 너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잡으셨다가 제가 보면 38만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짧게 짧게 먹으실 분들은 먹어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은 여기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30만원 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38만원 선까지 잡아가시고, 이렇게 포지션적인 부분이 수급이 단기 차익 매도를 꾸준하게 추례를 시키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가져가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다 나는 버텨서 먹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는 기업이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합병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안 나오니까, 근데 뭐 FIU 제재 직격탄 해가지고 나왔어요. 뉴스가 지금 이게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근데 FIU는 행정제재 부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 때문에 합병 부분에 대한 문제가 돼 있진 않아요. 보면은 뭐 고객 확인 의무하고 거래 제한 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건수가 860만 건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두나무가 뭐 이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고객 확인 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 제재 의무 위반 330만 건 이런데, 여기에도 써져 있는 게 행정제재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은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FIU 제재를 일시적 행정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하면서 합병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합병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합병 비율 부분이랑 지금 이 두나무하고 이 네이버를 갖다가 금융권 관련 회사냐 아니면 금융권 관련 회사가 아니냐라는 걸로 나눠줘요. 왜 그러냐면 현행 공정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은 금융사하고 비금융사하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25조 1항에 따르면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 회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결제 서비스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구조를 69%를 갖고 있어요. 미래에셋이 한 31%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미래에셋은 지금 합병 비율 부분에 대한 건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설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물적 분할하고 나스닥 상장하면 지분 가치 어차피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금융권 회사라고 속하게 되면은 의결 행사를 못 해요. 그러면 이 자격이 미래에셋 증권이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거래소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만 금융사나 보험사 등 예외 업종에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고,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예외도 두고 있지만, 이는 상장법인으로 한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모회사인 네이버는 지금 현재까지는 포털,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즉 정보통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돼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전자금융법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두나무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금융보호범이 아닌 그 외 기타 서비스 정보 서비스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나무가 가상자산을 책정을 금융보험업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네이버 측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사업자가 아니면서 이에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두 가지가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이제 금융권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나 이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합병 부분은 하는 데는 OK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합병은 무난하게 진행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냐 결제나 해가지고 여기 하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부분에 대한 걸 은행권 기업한테 은행권 회사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화폐 부분에 대한 게 원화 화폐가 달러 화폐한테 먹혀버릴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하고 은행 예치를 안 하게 되면은 예치금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금이 그러면 대출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대출 금액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랑 이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상태에 대한 금융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두나무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합병 부분 때 금융권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 금융권 말 그대로 은행이나 이 보험업 관련돼 있는 기업들한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줘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나중에 합병하고 나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은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발행 기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참여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네이버의 최대 이 경쟁사가 어디입니까? 카카오죠. 카카오는 뭐 보유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이버나 두나무는 은행이 있어요? 없죠. 거래소만 갖고 있죠. 업비트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여 기업, 얘네들은 주체 발행 기업에서 가고 있는데 둘 다 상표권은 삐까 뜨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엇갈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 보면 다날 같은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해가지고 최초 결제 시험까지도 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안 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거를 발행 처리한 기업을 갖다가 다 철회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저걸 민간 기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합병 부분에 대한 거가 정상적으로 이제 비금융권으로 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부분에 대한 게 그냥 일반 기업들, 민간 기업들도 발행을 해주는 이 시나리오가 최적의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현재 기업 가치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타점 부분 잡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반드시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필리조선스에서 핵추진 잠수함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그게 필리조선스에서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 배를 만들기에 대한 준비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히려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도크가 2027년도까지 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 지부터 가능한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를 땡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대응 처리를 다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2025년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갖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신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아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 이런 생각 많이 있으실 텐데 주가 반영은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데 그 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 부분을 취급하는 회사면은 주가가 빠질 때 나한테 다 갖고 와라. 제가 다 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포지션 잡힐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잡기 투자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이버는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